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서서 드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올해 여러 군데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이렇게 항상 단상 위에서 여러분들 내려다보면서 진행을 하다가 여기 밑에서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더 진실되게 거짓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혹시 디지털 마케팅 서밋이나 넥스 서밋 같은 데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거기서 혹시 제 세션을 들었다면 오늘 내용이 다소 유사할 겁니다. 거기에 몇 가지 사례와 현재 트렌드의 변화들을 좀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두 가지 세션과 더불어 현재 컨퍼런스 요새의 마케팅 트렌드를 컨퍼런스에서 저는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CRM, 그리고 AI를 활용한 소재다 변화, 이 네 가지가 저에게는 제일 와닿는 키워드이고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앞에 네드워크와 테이블AI가 말씀을 주셨죠. 최근에 허브스팟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바운드 마케팅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루프 마케팅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커머스 업계에서는 루프 마케팅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미 예전역에 다들 알고 계셨어요. 고객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그들에게 구매 욕구를 더 불러일으킨 다음 구매를 일으키고 로열티를 높이고, 하지만 빠져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로열티를 가진 고객을 활용해서 다시 신규 고객자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이제는 점점 더 가능해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사의 행동 데이터와 회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메타나 구글 애드상에 회원 정보를 업로드해서 그것과 그들의 계정 정보가 매칭된 고객을 정답셋으로 유사 타겟팅을 잡는 방식들이 그러한 방식이고요. 최근에는 또 친구 추천 캠페인들 같은 경우도 다양한 솔루션으로 나오고 있고, 제휴 마케팅 형태, 마치 쿠팡 파트너스 같은 형태들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솔직히 CRM은 이렇게 앞서 말씀 주신 브랜드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긴 합니다. 왜냐면 고객이 들어오고 회원이 쌓여야 그만큼 CRM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 고객을 부어 넣었다고 해서 이탈하는 고객을 계속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단단하게 CRM을 갖춰 두셔야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루프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온 저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입니다. 즉 자사 고객의 모든 행동 데이터와 구매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가지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시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각종 솔루션을 쓰면서 전환 효과가 중요하다는 얘기 들으시죠? 근데 그들의 전환의 기준은 각기 다릅니다. 어디는 최근 7일, 어디는 최근 30일, 어디는 방문하고 나서 24시간 이내 다 다르죠. 그걸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툴이나 PA 툴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저는 CRM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현재 아키텍처입니다. 한 번도 아키텍처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 앞으로의 방향도 여기에 좀 녹여져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라이즈라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자체 구축을 하시더라도 다른 CRM 솔루션을 쓰시더라도 결국 고객이 우리 샵에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그 행동하는 모든 페이지 뷰, 클릭 데이터를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수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구매를 하거나 또 우리가 등록한 모든 상품 정보나 쿠폰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연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가장 크게 두 축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고객이 무엇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지를 계속해서 프로파일링 엔진이 추적을 해내고 그걸 직접적으로 CRM은 저 메시지 채널과 그리고 온사이트 캠페인으로 고객에게 타겟팅해서 노출해주는 구조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루프 마케팅처럼 이미 글로벌 솔루션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API 연동을 통해서 애드 플랫폼의 카탈로그 데이터 그리고 회원 데이터들을 정답셋으로 올리고 배정 매핑을 해서 유사 타겟팅을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전환 효과조차도 우리만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관형 상품이니까 좀 더 기간을 길게 가지고 우리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저관형 상품이니까 우리는 모든 전환 효과를 짧게 잡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더더욱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CRM 캠페인을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 고객사의 실예시입니다. 결국 고객의 유저 전의를 기반으로 각종 캠페인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액션단에 보시면 대다수가 쿠폰을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걸 계속해서 지급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느 사이트에서 내가 이 사이트 마음에 들어 하지만 쿠폰 안 주면 구매 안 하고 쿠폰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일괄로 구매하실 때 있죠. 그러한 형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고객은 계속해서 체리 피커만 많이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형태도 할 수 있고요. 장바구니 달러, 그리고 첫 구매, 재구매, 로열티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각 D+14일부터 180일까지 터치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내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휴명 고객을 복귀시키기 위한 방식들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뭐냐? 결국에는 초개인화 단계가 왔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럴 때 초개인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를 항상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프레임이 있습니다. 6하원칙입니다. 모든 캠페인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기획해서 실험을 반복하는 행위이잖아요. 그걸 초개인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발송 시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별로 발송 시간은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는 11시에 메시지가 와야만 반응을 해. 1시에 오면 메시지 안 누를 거야. 하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캠페인들은 발송 즉시 고객의 클릭 이벤트들이 쫙 유입돼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얘기는 발송이 나가자마자 고객들이 바로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개인별로 최적의 시간을 찾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모델링상 물리적으로도 힘들 뿐더러 최적점을 찾는다라는 거는 그냥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찾아야 되냐? 예를 들어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캠페인을 어떤 걸 집행하더라도 그 고객들의 사전에 언제 방문했는지를 기준으로 그 캠페인의 반응률을 다 구해보면 그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핵심은 최근에 방문한 고객들이 메시지 반응을 더 잘한다. 우리 브랜드를 최근에 인지하고 있는 고객들이 더 잘 유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시간 최적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객이 방문한 직후, 구매한 직후, 그리고 재구매 주기가 도달한 직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방문한 직후의 고객들을 10,00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최적의 시간을 찾고 싶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증해보니 보통 11시 정도에 발송을 하시면, 너무 고민이 많으면 11시에 발송하십시오. 11시에 발송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반응이 높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최적점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0,000명 중에 3,000명, 3,000명, 4,000명 나눠서 10시, 11시, 1시, 2시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시간대로 그 다음 날 발송을 할 때 더 대상자를 몰아주는 형태, 그걸 멀티함드 밴딧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형태로 꾸준히 지속해서 시간 최적화를 각 캠페인별로 찾아내시는 것이 초개인화의 가장 현실적인 시간 찾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탈해서 이미 떠난 고객들을 붙잡아 오려고 CRM을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 로아스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더한테 보고를 할 때 계속 까이죠. 자, CRM 야 성과 없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문한 직후, 이탈한 직후에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형태로 대상자를 추려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를 먼저 시도하시고 점점 고이탈분들에게 터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늘려나가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초개인화의 전략은 그러한 방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사이트에 최근 3일 동안 방문한 고객이 예를 들어 10,000명입니다. 그리고 건당 발송 비용이 25원이에요. 그러면 25만 원의 CRM 캠페인 집행 비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10만 명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들어와서 얼마나 구매 퍼널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지를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을 해서 그걸로 추려서 발송하는 겁니다. 그게 구매 가능성 점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색이라는 행위를 한 고객, 로그인과 회원가입까지 간 고객, 장바구니, 주문서까지 간 고객, 주문서에서 쿠폰을 선택하기를 클릭한 고객들이 보통은 구매 가능성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한 고객들을 AI로 자동으로 추정한 다음 예를 들어 60점 이상, 그냥 이 안에서 10,000명 이상을 추려줘 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 현재 AI가 반영된 초계인화 타겟팅의 방식입니다. 아까 구매 주기 직후에, 재구매 주기 직후에 발송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상당수는 최근 30일 동안 구매하지 않은 고객은 우리는 고이탈군이야 이렇게 정의하지만 대부분 고객의 구매 주기 패턴은 각기 다릅니다. 누구는 이틀마다 구매하고 누구는 한 달마다 월급 때마다 구매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누구는 뭐 프로모션 때마다만 반응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를 이런 통계 모형을 활용하게 되면 저 4개월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구매 주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두 번째 고객은 엄청나게 이탈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은 아직도 우리 브랜드에 엄청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구매 주기 이탈률을 개인화로 추정을 해서 그걸로 이탈균을 정의하고 메시지를 쏘는 전략도 초개인화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채널입니다. 채널도 너무 많은 CRM 채널들이 존재하잖아요. FC, 온사이트, 친구톡, 알림톡, 최근에는 카카오가 브랜드 메시지도 지금 런칭을 하게 됐고 문자, 이메일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심플합니다.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고객별 최적점을 찾는 것은 우리의 MAU가 100만이 넘어가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CRM을 보내야겠다. 그럼 방문한 고객의 프로모션을 알려주는 온사이트, 그리고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FC, 그 다음 친구톡, 알림톡, 문자, 이메일 해서 최대 도달수를 끌어내는 형태로 CRM 전략을 잡으시는 게 그 다음 이 웨어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왓이겠죠. 왓을 시작할 때는 결국에는 어떤 혜택을 주지, 어떤 문구와 이미지로 주지 라는 걸 고민하시게 될 텐데 그때 당연하게 혜택부터 조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쿠폰을 우린 줄 수 있고 할인 상품은 무엇이 있고 프로모션은 무엇이 있고 회원분들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근데 여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보통 쿠폰을 많이 쓸수록 체리피커는 많이 만들어지므로 데이터라이즈는 그 고객의 관심 상품이 무엇인지를 추정을 해서 소재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메시지를 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형태. 이게 저희 고객사의 실제 캐러셀형의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하는 CRM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6개의 카드를 다 디자인 작업하고 문구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하기 싫잖아요. 이거 해봐야 메시지 나갔을 때 드라마틱한 매출 기여 효과도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자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문구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해봤을 때 확실히 마케팅 소재 문구는 여전히 클로드가 좋더라고요. 그 클로드에게는 이러한 형태의 페르소나, 맥락, 그리고 명령 포맷까지 담은 형태로 프롬프트 명령을 날렸을 때 실제로 좋은 프롬프트를 추천해주게 되고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는 가급적이면 개인화된 척한 캠페인 문구로라도 보내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도대체 한 사람에게 몇 번 보내면 마케팅 채널 수신 동이 끊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개인화된 척하는 소재를 보내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개인으로 표시를 해준다거나 그 고객의 했던 행동을 기반으로 당신한테 보낸다고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놓치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소셜 프루프 포모 좀 넣어서 가장 반응이 좋은 이러이러한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라는 형태로 했을 때 메시지를 조금 여러 번 받더라도 이탈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화에 집중을 하시면 피로도도 낮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Y입니다. 여러분들 Y는 대부분 캠페인을 집행하시고 나면 로아스, 구매 전환율, 뭐 방문율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통계지표 성과인데 이제는 점점 인크리멘탈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CRM 같은 경우는 결국 CRM을 열심히 할수록 회원의 방문도 리텐션이 좋아야 하고 구매도 리텐션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기본적인 성과는 로아스 보고 구매 전환율 보는 건데요. 인크리멘탈은 지금 이 화면에서 조금 보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통계 요약이라고 보이는 거에서 6,500명한테 발송을 시도했을 때 발송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 중에 실패한 고객들 당연히 다시 들어와서 다른 마케팅 채널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들의 구매 전환과 실제 성공한 고객의 구매 전환의 증분 차이가 실제 이 메시지가 기여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인크리멘탈로 로아스를 보는 형태를 앞으로 계속 모든 솔루션들이 계속 지향해 나갈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 거시적으로 진짜 변화가 됐느냐, 이게 저희 고객사의 실데이터인데 1년 전과 비교를 한 겁니다. X축은 방문 활성화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Y축은 구매 활성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핵심은 저 우측 상단의 핵심 활성 고객입니다. 1년 전에는 10% 정도 됐던 그 비중이 지금 이건 좀 다른 차트입니다. 저희 지금 10.16%라고 해서 얘는 지금 떨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 최적화는 되었지만 전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캠페인 개별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척하지만 실제 핵심 활성 고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예시네요. 아주 좋은 형태. 지금 저 우측 상단이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4.27%의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핵심 활성 고객.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캠페인을 부분 최적화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 거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좀 사례를 빨리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CRM을 가장 잘 쓰는 고객들은 이렇게 쓰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관심 기반의 상품 추천형의 캠페인들을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캠페인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프로모션에 따라서 쿠폰을 주던 아니면 프로모션을 홍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직접 생성형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보통 1대3의 비율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모션을 하냐와 상관없이 프로덕트 추천형을 상시 자동화로 운영을 해두고,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매출을 메이크업 하시기 위해서 CRM 캠페인을 한 3배 정도 많은 비중으로 집행을 하시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품 추천형 캠페인 이 세 가지가 가장 성과가 좋았어요. 주문서 작성 중 이탈한 고객에게 가장 많이 구매 시도한 상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손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최근 3일 5만 원 이상 장바구니에 담고 이탈한 고객에게 해당 상품 추천하고, 특정 카테고리 관심자에게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베스트 상품, 노출수가 많았던, 최근 3일 동안 판매량이 많았던 그런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가 기본 근간으로 깔려 있을 때 누수된 이탈하는 고객들을 좀 막을 수 있고요. 직접 생성형으로 보내는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카테고리에 프로모션을 한다. 그럼 그 카테고리 최근 3일 동안의 관심자에게 해당 카테고리 프로모션으로 홍보하고, 구매 가능성 높은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 만료 알림톡을 보내고, 그리고 높은 회원 등급 고객 중에 최근에 미구매를 여전히 하고 있어서 낮은 등급으로 갈 것 같은 고객이 있으면 기존 혜택에 추가 혜택까지 조합해서 알려주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루프 마케팅이 계속해서 대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자사의 고객의 행동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투자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그걸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곳이 CRM이다. 그 CRM에서는 초개인화가 현재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솔루션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쿠폰 위주의 CRM에서 벗어나서 초개인화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거 외에도 자체 구축을 하신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셔서 자체 구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성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